반갑습니다. 남해해성고등학교에서 3학년 부장을 맡고 있는 박영출입니다. 개정된 교육과정의 취지에 맞게 변화되고 있는 2024 대입 방향성과 준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도입된 시점에서 다양한 고민을 안고 진로 진학에 대해 논의를 거친 후 2014년도부터 학생부 종합전형 대비를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과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인지도 강화에 힘써왔습니다. 그리고 지적 호기심과 지식의 깊이를 탐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 성장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학생, 학부모와 함께하는 장을 통해 의사소통 강화와 행복한 학교 구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교육과정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많은 언론에 소개가 되었지만 특히 2015 개정교육과정의 도입과 운영에 있어 교육과정 운영 우수학교 소개,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운영의 내실 있는 적용 등의 우수 사례 소개, 고교학점제 네트워크 세미나에서 소규모 학교의 고교학점제 운영 사례 발표, 교육청 단위, 학교 단위의 벤치마킹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교는 교육과정에 맞는 운영을 통해 학생 성장과 개인 맞춤형 진로 진학 활동을 통한 수시 학생부 종합 중심의 진로 진학 체계의 확립과 더불어 잦은 변화를 보이는 입시 구조에서 정시 체제까지 함께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4년간 진학 결과를 통해 충분히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상위 15개 대학의 최근 4년간 진학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학년도 대입부터 2020학년도 대입까지의 자료입니다. 표에 나와 있는 대학들의 진학 결과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매년마다 대학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 60에서 70% 정도의 수시 진학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 목적대의 경우에도 꾸준한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제일 밑에 표에 보이시는 사관학교의 경우 1차 시험에서 지원 대비 10에서 20% 내외의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2차 응시자가 많은 편이 아니라 최종 결과 인원은 적지만 상당히 1차 시험에서 많은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1학년도 1차 시험에서는 약 90명 중 1차 합격자 17명을 배출하였습니다. 2019년 11월 28일 발표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은 본교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현재 대학들의 입학 전형 설계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고 향후 대입 구조에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내용과 2020학년도 전형 계획에서 보이는 수시 전형별 모집 인원과 정시 모집 비율을 토대로 본교에 어떤 영향을 줄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에 보이시는 것처럼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은 크게 6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과연 우리 학교에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도권 대학 지역균형 선발 10% 이상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지역균형 선발 10%는 우리 학교의 입장에서는 장점 요소로 작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지역균형 선발 대부분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도입이 되고 추천 전형으로 도입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교는 원래 학생부 교과 전형에 지원하는 학생이 거의 없었습니다. 현재 학생부 종합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대부분 지역균형 선발로 이동을 하게 되고 그 이동한 학생만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충분한 경쟁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사회적 배려 대상자 10% 이상 의무화 내용입니다. 이 내용 역시 본교의 장점 요소로 작용을 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시와 정시에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 10%를 할당하는 것은 본교에서도 지원 인원이 많지는 않지만은 이 부분들이 그래도 학교에 있는 학생들 그리고 정시 확대 인원에 더불어서 크게 실제 일반 전형의 정시 인원 확대를 그렇게 많이 가져올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규 교육과정의 비교과 활동이 폐지가 됩니다. 이
요 세 번째 요소 중에서 정규 교육과정은 본교의 아주 큰 장점이 되겠고 비교과 활동 폐지는 중간 요소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그동안 많이 운영해 왔었는데 이런 활동들이 어떤 학교에서는 일부 장점으로 들어갈 거고 어떤 학교에서는 단점으로 작용을 하겠지만은 본교에서는 중간 요소로서 정규 교육 과정을 극대화시켜 충분한 장점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번째, 자기소개서 및 고교 프로파일이 폐지가 됩니다. 고교 프로파일은 2021학년부터 폐지가 됐고 자기소개서는 2024학년부터 폐지가 되는데 학생부에서 보이지 않는 부족한 부분을 어필하기 위한 하나의 요소로서 작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본교의 학생부 기록의 우수성은 이미 다른 대학들에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생부 기록만으로 충분히 경쟁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 학생부 일부 항목이 대입에 미반영됩니다. 학생부 자체는 우리 본교에서 가장 큰 장점이 됩니다. 그 일부 항목이 대입 미반영되는 부분은 모든 학교가 동일한 조건에서 정규교육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과 학생 성장 중심의 수업과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본교는 이 부분에서 가장 큰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서울 소재 16개 대학 정시 비중을 40%로 확대하는 방안이었습니다.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은 본교의 위험 요소가 될 수도 있지만 정시 비중이 40% 확대된다는 것은 본교의 입장에서는 크게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정시 비중이 40% 확대가 되더라도 본교는 기본적으로 수시에 지원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체계가 잘 갖춰져 있고 정시 자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표는 2022학년도 전형계획에서 발표된 주요 11개 대학 수시 전형 유형별 모집 인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실기 전형의 전형이 비율로 나타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내용은 우리 학교 입장에서는 크게 불리하지 않다라는 판단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고 있는 상위 11개 대학들은 대부분 학생부 종합 전형이 약 6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모집 단위가 크게 많은 인원 변화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교과 전형 확대는 학종 합격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지 않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앞으로는 지원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2020학년도 전형 계획을 보시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달린다는 것은 마지막에 충족을 시켜야만 합격이 가능합니다. 내신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수능 최저를 통해서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고 그 가능성 또한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학종에도 최저가 설정되는 대학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2022학년도 전형계획에서 나왔지만 향후 2023, 2024 대입 전형에서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이 표는 주요대 정시 모집 비율을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 기준으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표에 보이는 빨간색 표시는 이미 2022학년도 전형계획에서 40%를 거의 충족을 시켰습니다. 2024학년도가 되면 이 비율은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충족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서울대와 중앙대의 경우 2023학년도 비율을 충족을 시킬 것입니다. 이게 과연 우리에게 불리할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2022학년도 전형계획에서 이미 정시 40%는 충분히 충족이 되고 있고 이미 학종과 함께 정시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2020학년도 이후 정시 반영 방법이 어떻게 바뀔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단지 우리가 소스를 찾는다면 얼마 전에 발표된 2023학년도 서울대 전형 예고안을 보면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표는 서울대에서 발표한 2023학년도 대입 전형 예고입니다. 대입 변화가 가져오는 불리함이 없다는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2020년 10월 28일 발표된 서울대
2023 대입 전형 예고를 통해 다시 한번 짚어보고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방법과 교육과정 운영에 맞는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의 취지에 맞는 학생들의 다양한 선택을 고려하는 교과의 수기준 원투의 적용과 정시 모집 평가 방법을 보면 정시의 수시화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학생부 종합전형과 동일하게 교과 이수 내용, 교과 성취도, 교과 학업 수업 내용을 모두 평가하여 창의 융합적 인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교육과정의 취지에 맞춰 선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시의 지역균형에서는 수능 체제를 완화하고 단계별 전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정시에서는 지역균형을 신설하여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정시 모집 일반 전형에서는 2015년 이전의 방식과 유사하게 단계별 전형을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학교 현장의 수능 문제 풀이식 수업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더불어 교육과정에서 말하는 역량에 맞는 학생들을 선발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들이 우리에게 절대로 불리하지 않다라는 판단입니다. 물론 수능도 중요하지만 학교 교육과정과 수업, 평가와 기록이 뛰어난 우리 학교가 훨씬 유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다른 대학들도 연쇄 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수시 전형의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만약 이러한 형태를 취한다면 우리 학교는 날개를 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대 입학처에 들어가면 제시되어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방법입니다. 종합평가 방법에는 크게 학업 능력과 학업 태도와 학업의 소양이 있습니다. 기타 다른 대학들도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내용들은 교육과정에 기반하여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교 생활기록부를 토대로 해서 자기소개서와 추천서를 반영한 평가가 2022학년도까지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하지만 2024학년도부터는 자기소개서와 추천서가 전면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특히 중요해진 학교생활기록부 내용과 교육과정, 학생들의 참여 수업이 향후 평가의 방법에서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표로 재구조해 보시면 교육과정에 맞는 수업과 학교생활기록부의 중요성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학교생활부 기록 반영이 줄면서 가장 중요해진 것은 수업, 특히 과목별 세부 특기 중심의 평가라는 것입니다.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쌓아온 수업과 기록에 대한 노하우, 새로운 도전에 대한 열정으로 우리의 2024 대입은 완성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2021학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 앞에 제시된 표를 보시면 학생부 기록 반영 요소가 많이 줄었습니다. 2024학년도에 제시된 표 중에서 과목별 챕터이 특히 중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의 10여 년간의 노력으로 본교 선생님들이 많은 노하우를 쌓아서 최대한 모든 학생들이 관찰과 기록, 수업 방법에 대해서 기록을 잘 해주시고 계십니다. 결코 불리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학교 생활기록부 기록 준비와 방향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학교 생활기록부는 수상,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독서활동, 종합의견을 종합해서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학생부 생활기록부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야 될까요? 2023년부터는 교과 지식과 활용 능력과 교과 수업 참여와 교사와의 상호작용, 그리고 스터디 세미나, 진로 선택 과목, 교과 멘토링에 대한 튜터링 제도, 독서 활용 경험 사례 등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교과별 세부 특기사항에 기록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자율활동에서 내과학 특강을 들었다면 그 특강에 관한 내용들을 동아리에서
심화적으로 활동을 하고 그리고 교내 봉사에서 유의미한 활동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 활동을 통해서 전공 및 학과 탐방에 대한 보고서라든지 주제 탐구를 실시하여 관련 연계, 교과 연계 독서를 통해 심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대학에서 평가하는 종단 행당 평가 또는 학문 간 연계성과 심층성 이런 내용들이 향후 교과 세부 특기에 충분히 녹아날 수 있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본교의 경우 이러한 내용들이 이미 충분히 잘 갖춰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2024학년부터 수상 기록이 폐지가 되고 봉사활동이 학교별 계획에 의한 기록만 기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는 도서명과 저자도 기록을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교과별 세부 특기 사항은 특히 더 중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을 종합해서 2024 대입을 위한 본교의 지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교가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학생부 종합전형은 여전히 1순위 지원 전략입니다. 상위권 대학들의 수시, 정시, 평가 반영 방법이 어떻게 진행될지 추이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본교가 그동안 준비해왔던 교육과정 중심 진로 진학 체계는 앞으로 힘을 더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정시 수능 전형에 교과 역량이 도입된 서울대의 경우처럼 타 대학들의 움직임도 분명히 나타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우리 학교가 그동안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에 치중해서 학생들을 이끌어왔던 그러한 역량들이 충분히 정시에서도 강한 힘을 발휘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 교과 성적 100%로 진행되고 수능 최저 기준이 없어짐으로써 지원이 그동안 거의 없었으나 2022학년도부터 수능 최저 기준이 설정되는 대학이 늘어남에 따라 향후 우리 학교의 유효한 전략 중 하나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 2022년도에 새로운 교육과정, 즉 고교학점제 실행을 위한 교육과정이 발표가 됩니다. 이에 맞춰 또 새로운 변화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본교의 교육과정과 진로 진학의 연계는 2028학년도까지 대비하여 준비가 되어 있으며 자기 주도성과 적극성을 지니고 있다면 충분히 본교에서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4학년도 대학 입시 방향성과 본교의 지원 전략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